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래드쌤 채널의 브래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기유학 제3편 유학국가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유학 전반에 대한 시중에 많은 조기유학 컨텐츠들을 다룬 유튜브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특정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학부형님들이 처음 조기유학을 접해서 결정하기까지의 가장 필요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기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기유학 제3편 유학국가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전 영상을 통해서 조기유학을 언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면 어느 정도 유학을 갔다 오는 게 좋을지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을 다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선택, 미국이냐 캐나다냐 아니면 호주냐 뉴질랜드냐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냐 남아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기유학의 국가 선택을 얘기할 때는 그 국가 선택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학생이 언제, 그러니까 몇 학년 때 유학을 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이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선호하는 학업 환경과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대상 국가의 대상 프로그램 또는 가고자 하는 기간 또는 학년에 맞춰서 어떤 비자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비자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학비 및 유학 경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의 성장 환경이나 혹은 이전에 했던 해외 경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조기유학 이후에 대학을 갈 때 결국 그 입시에 대한, 대학 입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고려 요소가 되겠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그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학생의 연령대를 통해서 국가를 선택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중학교 1, 2학년, 보통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유학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 유학을 간다 했을 때는 그 시기의 유학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겨냥한 유학이라기보다는 영어 그 연수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할 것입니다. 또는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글로벌한 경험을 갖기 위한 그런 유학의 목적이라거나, 아니면 그 전반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그 유학, 그 선진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경험함으로써 학생의 어떤 좀 밸런스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는 데 대한 어떤 준비 과정 등으로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초, 중 등 중학교 1, 2학년까지의 시기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생의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의 유학은 아무래도 좀 안전한 국가, 그리고 뭐 영어로 말하자면 soft landing,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너무 뭐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 뭐 이런 곳이 적합하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나 뭐 그 이외의 활동들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좋더라 하는 관점에서 이 시기에 유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이전에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곳은 호주하고 뉴질랜드, 캐나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학생의 그 경험적으로나 가장 좋았던 곳은 뉴질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형성 부분, 그리고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빨리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뭡니까? 학생이 그 좀 자연과 이렇게 편안하게 접하면서 그 한국의 어떤 타이트한 어떤 학업 스케줄이 아닌 좀 편안한 환경에서 다소 창의적인 어떤 자극도 좀 받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편안한 환경의 스포츠 활동이나 각종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이 좀 편안한 유학 생활을 갖추고 그 동시에 이제 영어 연수를 하게 되는 뭐 이런 환경의 관점에서는 뉴질랜드가 가장 좋더라. 그리고 뭐 물론 호주나 캐나다도 그 세컨드 옵션으로 괜찮다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비자의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그 제가 언급한 세 나라가 이 저학년 연령대에 비자를 받기 쉽고 부모님들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학생의 어떤 그 학생 비자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비자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학의 경우에는 뭐 어떤 쪽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령대로 따질 때 고등학생의 유학인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초중등 유학과 달리 대학 입시를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학업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영어 연수적인 측면이나 인격 형성의 부분이나 아니면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 예능 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강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유학 같은 경우에 국가 선택은 뭐 그 영어권 선진국 모두가 다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 학교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명문대를 목표로 간다면 유학 후에 아무래도 미국 고등학교들이 미국이 유리하더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에 특화된 유학 그 학교들, 국제학교나 이런 곳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모두 다 괜찮겠습니다만은 일반 공립학교나 아니면 좀 평범한 사립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이 가장 적합한, 물론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공립으로 갈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화된 유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안이나 안전 부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뭐 다른 홈스테이 환경을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편안한 그
그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훨씬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을 택하느냐,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조금 이렇게 그 외곽 지역, 그리고 뭐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치안도 안정하고 되어 있고 홈스테이 환경도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국가를 선택하는 부분의 어떤 중요도만큼이나 그 국가의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의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대도시를 가느냐, 중소도시를 가느냐, 아니면 시골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학업과 스포츠 활동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점의 일부로 두겠다. 아니면 학업, 스포츠 활동, 그리고 과학 교육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교육들을 생각하겠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도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선진국들이면 모두 다 가능은 한데, 그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냐,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거기에 특화된 스포츠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아이스하키, 미국 같은 경우에 미식축구,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럭비, 이런, 그 나라만 가능한 스포츠들, 그 나라만 가능한 건 물론 아니지만, 미국 같은 야구,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캐나다는 적합치 않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축구 스쿨 같은 게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국이 제일 낫긴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물론 학업도 같이 겨냥하지만, 스포츠 활동도 동시에 겨냥할 때는 그 스포츠가 그 나라에 충분히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인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스포츠인지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업이나 이제 과학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수학 교육 부분, 이런, 아니면 그런 어떤 그 테크놀로지 부분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이라고 친다면, 그런 활동은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회 인프라 쪽으로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 유명 대학들, 테크놀로지 쪽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유명 그 대학들이 또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또 적합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부분,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그 외의 지역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국가만큼이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업이나 스포츠나 과학교육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그 홈스테이 환경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치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나 그 이외 지역은 대도시가 가지지 않은 또 다른 장점을 홈스테이 환경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안전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학교를 특정 학교에 대한 명문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찾을 때는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비자 부분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학 데스티네이션, 유학 국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학교를 이제 갈 때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권 선진국. 그렇지만 공립을 갈 경우에는 지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립 유학이 뭐 학생 혼자 갈 때도 가능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유학을 가겠다 갈 경우에는 학생 혼자 가는 게 불가능하죠. 학생 혼자 갈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으로 1년 가는 거 이외에는 공립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른 이제 학생비자나 부모님의 학생비자나 혹은 부모의 취업비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갈 때 학생이 동반해서 갈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겠죠. 하지만 학생이 혼자 갈 경우에는 미국 유학은 다 사립학교 유학이다. 뭐 사립 보딩스쿨이나 데이스쿨 그리고 카톨릭 학교 뭐 이런 것들을 가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유학을 갈 때 사립학교 유학도 물론 가능하지만 공립학교 유학을 갈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그 지역의 카운슬 그 카운슬의 산하에 있는 학교들을 공립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이제 배정을 받아가는 뭐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또 반면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도 한 학교를 찍어서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외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혹시 학생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영어권 그 국가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일 경우에 혹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들을 무료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지출 비용이죠. 비용적인 부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이렇게 그 나라의 공립을 가느냐, 사립을 가느냐, 보딩스쿨을 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출 규모가 확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지출 규모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마다 대부분 다 이제 몇만 불 하느냐라는 부분은 그 나라의 커런시, 화폐 단위로는 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그 화폐의 어떤 가치가 이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순서로 유학 경비가 지출이 된다고 봐야겠죠. 물론 뉴질랜드가 제일 적게 들고 호주, 캐나다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많이 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화폐 가치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제일 비싸게 드는 이유가 화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경비 지출로 국가를 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경비가 좀 적게 들면서도, 알차게 유학할 수 있기에는 아무래도 뉴질랜드가 좋긴 한데, 그 경비 때문에, 경비의 차이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택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경비는 아무래도 나라를 정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정하는 것, 사립이냐, 보딩이냐, 공립이냐, 이런 걸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의 요소가 되더라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어떤 체류 경험 부분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영어권 국가 중에 어떤 특정 국가에 체류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국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제 체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과 익숙한, 학생을 잘 돌봐줄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 예. 물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친척이나 아니면 친지를 또 너무 믿는 것은 또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친지나 친척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친지나 친척, 조카들이 오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아직 넉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이 편안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 친지나 친척의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서로 편안한 경우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좀 불편한 경우면 오히려 지인이나 친지보다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충분히 보상을 하면서 유학을 가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돌봐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보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인척 관계나 지인 관계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학생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춘기 때 어떤 학생이나 더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 유학을 가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안함, 그래서 어른이 학생을 충분히 돌봐준다라는 느낌, 그리고 학생이 어른을 잘 따르거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느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효과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학의 결과가 좋더라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성향이 예능이나 과학 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이나 인문학적 특성이나 어떤 활동성 포함하면 스포츠겠죠. 이런 부분에서의 성향이 강하다, 어떤 특정한 성향이 강하다 했을 때는 그 성향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가 이제 있는 그 나라가 이러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그 나라와 그 도시가 이런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인지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적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앞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유학을 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시라고 했죠. 그죠? 대학 입시.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대학을 어떻게 입학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학생의 직업을 좌우하고 모든 미래를 좌우하는데 가장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입시가 고등학생들의 유학은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느낌으로는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미국의 명문대로 가는 확률이나 아니면 한국의 명문대로 오는 확률보다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았다라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한국 명문대나 미국 명문대들이 아무래도 미국 고등학생들이나 미국 고등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성적 형태나 그 다음에 교육의 형태 같은 것들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도 가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명문대도 많이 옵니다만, 상대적으로 약간의 어떤 어드밴티지, 눈에 보이는 어드밴티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국가가 없다면 고등학교 유학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명문대 혹은 미국에 있는 명문대를 겨냥하는 유학이라면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경우에 다 결과들이 적절하고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드쌤의 조기 유학 결정 지원 영상 시리즈 중에서 유학 국가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